새해 첫날 국내 항공사들이 고객들의 마일리지를 대거 소멸시켰습니다. 그 액수가 무려 4,900억 원어치입니다. 줄 때는 무슨 대단한 혜택을 주는 것처럼 하면서 정작 쓰기도 어렵고 쓸데도 없는 마일리지, 결국 이런 식으로 사라집니다.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윤희 기자입니다. 비행기를 탈 때마다 쏠쏠하게 쌓이는 포인트, 항공사 마일리지죠. 아껴 쓰고 모아뒀다 다음 여행 비행기 티켓 살 때 요긴하게 쓴 경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국내 항공사 마일리지 4,900억 원어치가 새해 첫날 사라졌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마일리지 유효 기간이 10년, 바로 이 기간을 넘긴 마일리지가 대거 소멸된 겁니다. 예전에는 유효기간이 없었는데 지난 2008년 항공사들이 약관을 바꿔서 유효기간을 10년으로 딱 정해놨습니다. 중간에 약관이 바뀐 거라 2008년 이전에 쌓인 마일리지는 계속 남아있는 거고요. 그 이후에 적립된 마일리지에 한해 10년이 지나면 순차적으로 없어집니다. 마일리지 자동 소멸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입니다. 어제, 즉 1월 1일자로 사라진 마일리지 4,900억 원의 가치는 항공권으로 환산하면 승객 35만 명이 인천에서 샌프란시스코를 왕복할 수 있는 비행기 티켓 가격에 해당합니다. 이미 예고된 것이니 진작에 좀 부지런히 쓰지 그랬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소비자들이 마일리지 쓸 곳이 마땅치 않다는 점입니다. 항공 마일리지의 가장 대표적인 보상이라면 비행기 티켓 구입인데 아마 써본 분은 아실 겁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요. 저도 얼마 전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예매해봤습니다. 가고 싶은 여행지를 골라 항공권을 찾아봤는데 현금을 주고 사면 좌석이 있지만 같은 날짜, 같은 조건으로 마일리지를 이용해 구매하려 하면 빈 좌석이 없습니다. 콜센터에 문의했더니 6개월에서 1년 전에는 예약해야 한다는 다소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왜 이런 걸까요? 통상 마일리지를 쓸 때는 항공권 구입이나 아니면 이코노미에서 비즈니스로 좌석을 업그레이드하는 경우 생각하게 되는데 약관에 보면 여유 좌석에 한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여유 좌석을 얼마나 잡아놓느냐?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항공사만 압니다. 통상 전체 좌석의 5에서 10% 수준이라고 하는데 실제 얼마만큼 운영되는지는 영업 비밀이라고 공개를 안 합니다. 소비자들로서는 화가 나죠. 이게 애초에 쓸 수 없게 한 건지 진짜 좌석이 꽉 찬 건지 알 길이 없으니까요. 실제로 아시아나의 경우 올여름 성수기에 마일리지로 살 수 있는 유럽과 미국 항공권 대부분이 매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하나 마일리지가 있는 고객 중에 열의 9은 10,000마일 이하, 평균으로 치면 한 3,000마일리지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비행기 표로 바꾸기에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물론 이 마일리지를 다른 곳에도 쓸 수는 있습니다. 항공사 기념품을 사거나 공항버스를 탈 때, 최근에는 이마트 이용이나 영화관 관람 등도 할 수 있게 해줬죠. 그런데 여기서도 소비자들의 원성이 높아집니다. 통상 항공사 1마일리지는 약 20원인데요.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치킨 한 마리 상품권을 구입하면 2,400마일리지를 공지합니다. 이거 현금으로 따지면 48,000원 정도죠. 누가 치킨 한 마리를 5만 원 가까이 주며 사 먹겠냐는 겁니다. 이런 갖가지 불만에 기름을 부은 것, 최근 나온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개편안입니다. 대한항공 새 마일리지 제도의 핵심은 복합결제 시스템의 도입입니다. 지금까지 항공권을 살 때는 현금이나 카드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마일리지만으로 100% 결제해야 했습니다. 즉 마일리지가 조금만 모자라면 아예 못 쓰는 구조였던 것이죠. 하지만 올해 11월부터는 항공권 값의 20%는 마일리지로 결제하고 나머지는 현금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추가됩니다. 기존 항공권 결제 방식이 소비자들에게 불리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 지적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개편안을 자세히 뜯어보면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불리해진 항목들이 눈에 띕니다. 우선 일반석의 경우 마일리지 적립률이 70%에서 25%로 크게 떨어집니다. 대한항공 측은 대신 1등석과 비즈니스석의 마일리지 적립이 늘어난다는 입장인데 대부분 승객들이 일반석을 이용하는 점을 감안하면 과연 누구를 위해 제도를 바꾼 건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마일리지 가치도 대폭 하락했습니다. 예를 들어 비성수기 기준으로 인천에서 미국 뉴욕을 간다라고 했을 경우 지금은 62,500 마일리지면 비즈니스석을 구매할 수 있는데 개편 이후에는 9만 마일이 필요하게 됩니다.
일반석을 사서 비즈니스석으로 바꿀 때도 뉴욕행 비행기의 경우 4만 마일리지면 됐는데 앞으로는 6만 2,500 마일리지를 써야 합니다. 이러다 보니 소비자들은 마일리지를 쌓는 것도 쓰는 것도 힘들어졌다며 눈 가리고 아웅식 대책이란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 측에 개편안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외국 항공사처럼 마일리지 활용도를 끌어올리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할 수 있도록 소비자들의 선택지를 좀 넓혀주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해도 마일리지 100% 소진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는 점에서 항공사 입장에서는 기대 수익이 줄어들 뿐이지 믿지는 장사가 될 리는 없을 겁니다. KBS 뉴스 이윤입니다.